스템 잉글리시 퀵스타트 가이드. 오늘은 구문 영역의 D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 메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미리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그냥 칠판에다 판서하시거나 말로 해왔던 것들을 이렇게 구조화해서 패턴화해서 학생들한테 칠판에서 이제 명확히 보여주도록 하는 건데요. 이게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질문하고 학생들이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속 패턴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생님들 중에는 뭐 기계를 사용하는 거, 전자 칠판도 어려운데 다른 메뉴들도 많은데 거기다 또 키패드까지 이용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곤란해 하시거나 어려워 하실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어떤 이게 가치가 있다, 효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걸 가지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세요. 근데 연습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어렵다면 이 키패드를 빨리 연달아 두 번을 눌러야 되는 동작이 있긴 한데, 네, 그것도 이렇게 키패드가 자기 손에 이렇게 익어지면 아주 쉽습니다. 보통 학생들한테 제가 그걸 시켜봐요. 제가 뭐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던져주고, 야, 이게 뭐야? 이렇게 시켜보면, 빨리 하는 친구들은 한 두세 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이게 뭐냐고 물어봐서 뭐라고 답해주면 눌러가지고 이렇게 답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번호를 외우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패턴을 이걸 보여주는 것, 계속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고요. D 버튼을 이용하는 것 이전에 이 키패드를 이용해서 하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후치 수식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져서 학생들이 주어, 그 다음에 동사, 뼈대가 되는 부분들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 격가지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가서 이렇게 헤매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수식 구조는 버려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문장이 길어지다 보니 어디가 진짜 동사, 뿌리 동사고 주어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그래서 이제 문법 문제도 주어와 동사를 알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리려면 어떤 부분이 수식 구조인지 먼저 알아야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어떤 친구들은 하나의 놀라움은 마케팅 리포트로부터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친구들조차 있어요. 리절트가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명사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부분이 리절트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알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주어 부분의 핵이 리절트고 나머지는 다 수식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 동사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연관을 짓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이걸 그냥 이 상태로 놔두고,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말과 수식을 하는 말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제가 키패드에서 6을 눌러보겠습니다. 6을 눌러놓고 기다리니까 뭐라고 뜹니까? 마케팅 리포트로부터 나오는 결과라는 말이 호치 수식 프롬부터 리포트까지 호치 수식이다. 이번에는 여기 뒤에 문장 맨부터 랭귀지까지 놔두고 6번을 눌러보겠습니다. 6을 눌렀더니 아, 외국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후치수식이라고 나오네요. 다만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시츄에이션 최근에 해결책이 충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라고 누르면 똑같이 후치수식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후치 수식을 하는 상황들을 쭉 구분을 하다 보니까 대략 7가지 정도로 패턴으로 나눠지더라고요. 7가지 정도로 패턴이 나눠져서 그걸 제가 좀 구분 지어서 학생들한테 제시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달리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6을 누르고 연달아서 1번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좀 달라집니다.
후치 수식이라고 표기되지 않고 1번 전명구라고 표기가 되네요. 전치사 명사구가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번에는 여기에 6을 누르고 연달아 2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뜨네요. 관계대명사절.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누르고 6에 3을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관계부사절. 그 다음에 여기는 opportunity부터 여기까지 기회, 혹이 이를 더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이번 6에 4를 눌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people. 자, 더 중요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 6에 5를 눌렀습니다. 자, 이 앞에 있는 숫자가 6을 누른 다음에 눌러야 될 숫자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가스. 이번에 6에 6. 과거분사구 6에 6번 수식. 그러니까 굳이 애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 마지막 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에 7입니다. 7번 수식이네요. 총 7가지로 제가 구분을 좀 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놈 1번,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관계대명사가 2번, 3번은 관계부사, 그 다음에 4번은 투부정사구. 저의 분류에 동의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만의 방식들이 있고 또 이게 뭐 이렇게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억지로 쓰라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이걸 썼을 때 학생들이 쉽게 이 후치 수식의 구조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련을 한 거고요. 뭐 손으로 써서 하는 것보다 패턴화 시키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만 여기 몇 번 이건 좀 번거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단축키를 누르는 것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좀 지어놔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후치 수식 구조를 패턴화 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D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했습니다. D버튼을 이용하지 않고 이걸로만 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6번, 1번, 선택한 다음에 6번, 2번, 선택한 다음에 6번,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차례대로 7가지의 후치 수식 구조를 지정을 해봤네요. 자, 그 다음 무시하고요. 여기가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D버튼을 이용하겠습니다. D버튼을 이용하면 D버튼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제 D버튼을 이용할 때는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어요. 절차가. 수식을 받는 놈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식을 받는 놈이 예를 들어 things다. 그러면 0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좀 수식하고 있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라는 관계대명사절이네요. 또 이것도 0을 누릅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그리고 여기 가서 수식 관계를 눌러주시면 후치 수식이라고 떴어요. 이렇게 후치 수식. 그런데 또 뭐가 등장했어요? 또 여기 또 이중 수식 구조네요. 이중 수식. 그럼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를 눌러서 이번에 또 이중 수식이라고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개죠. 여기는 하나고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이 그런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이렇게 해서 이중수식 구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이중수식 구조 설명을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다른 것들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뭐 강조라든가 삽입 뭐 이런 것들 수식 관계 말고 다른 것들 한번 보죠. 수식하고 대별되는 게 이제 보충, 일명, 동격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0을 누르고 보충 설명을 받고 있는 명사 0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보충을 하고 있는 저를 또 선택해서 0을 누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보충 관계 해주시면 이번엔 동격 보충 설명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그 수식 구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부터 that까지 흔히 말하는 it is that 강조 구문입니다. it is that 강조 구문. it is that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집어넣고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걸 강조 구문이라고 애들한테 표기하고 싶다. 이때는 한 번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it부터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이 영역들만 선택하신 다음에 0을 누르고 강조 구문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 like, good, will, 호의처럼 호의와 같이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삽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삽입은 의외로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랑 연관지어서 앞부분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문장이 이렇게 삽입된 내용이 짧으면 상관없는데 길어지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중간에 놓쳐버린 경우들이 있어서 꼭 구분을 좀 지어서 이쪽이 삽입이라는 것들을 한번 애들한테 패턴으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0번 누르신 다음에 삽입이라고 표기해주면 삽입 구문이라고 뜹니다. 그 다음은 도치 구문입니다. 여기 부정어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동사, 주어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거는 두 개를 지정해야 되겠죠. 동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서 도치라고 지정하시면 도치 구문이라고 뜹니다. 물론 이게 다 쳐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쳐서 보여주면 선생님이 언제 그걸 치고 있겠습니까? 타이핑하고 있으라면 도저히 하기가 어렵고 또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는 게 효과가 큰데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려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패턴으로 그리고 또 쉽게 자동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장치들입니다. 이걸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말로 하시고 펜으로 적어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요. 병렬입니다. 병렬. 병렬은 A, B, C, D, 뭐 E, and, F 이렇게 해서 뭐 계속 나오더라도 그건 병렬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첫 부분이 to be the candle 촛불이 되든가 아니면 그것을 반사시키는 거울이 되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 5월에 연결되는 두 개의 병렬 이게 두 개가 병렬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병렬 구조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보시면 아무것도 영번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보이질 않죠. 딤드 되어 있습니다. 선택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지정되면 강조하고 삽입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둘 이상이면 수식, 이중수식, 보충관계, 도치구문. 그 다음에 둘부터 그 이상 쭉 뭐 셋, 넷, 다섯 개의 지정관계가 발생하면 병렬 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나 삽입은 하나만 눌러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지정된 게 0번을 눌러서 지정한 게 몇 개인지를 보시면 지정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약간만 익숙해지면 굳이 뭐 타이핑을 친다든가 아니면 판서를 막 해주신다든가 그런 수고로움을 좀 덜 수 있다. 많이 덜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번 등장하는 학생들한테 질문 던지고 답을 구해서 보여주는 거라 굉장히 패턴으로 빨리 정착시킬 수가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더 나은 개선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문장의 형식, 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뭐 여러 가지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죠. 보통 문장의 형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0번을 눌러서 여기 주어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입니다. 그럼 몇 형식이죠? 그러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선택한 다음에 3형식이라고 표기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여기는 O형식이네요. 그렇죠? O형식이에요. 여기 뒤에 빼버리고 한번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O형식 이렇게 되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현재 충분히 그 디버트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형태입니다. 차례대로 나오니까요. 그렇죠? 차례대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주어 동사만 있다. 예를 들면 주어 동사만 있는 경우가 일형식이 등장하나요? 등장하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을 차례대로 이렇게 평서문 형태로 서술되어 있으면 일형식과 일형식은 두 번 지정해 주면 되겠죠. 주어와 동사만 0을 눌러서 지정한 다음에 1을 눌러주면 일형식으로 표기가 될 거고 이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3개, 3형식도 주어, 동사, 목적어 3개를 지정한 다음에 2형식은 2를 눌러주시고 3형식은 3을 눌러주시고요. 4형식과 5형식도 마찬가지로 4개죠.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 4가지를 다 0을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4형식 같으면 4를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지정이 끝난 다음에 5형식 같으면 5를 눌러주시면 이 형식 구분이 다 됩니다. 그래서 어,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다 써서 하시는 것도 뭐 좋은데요. 뭐 나중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꺼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정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그래서 컴퓨터상에서 이걸 표기할 때 뭐 S를 넣고 가로를 치고 뭐 삼형식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의 익숙함만 마련이 되면 편하게 이렇게 형식을 보여줄 수 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 잘 보면 해석을 잘 못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주어다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팝하고나 구글에서도 번역이 엉성하게 나오는 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일러주면 훨씬 더 편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거죠. 문제는 주어 동사에 순으로 있지 않고 의문문같이 아니면 도치된 문장처럼 주어랑 동사가 위치를 바꿨다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방식으로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럴 때 하는 방식은 이 D버튼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D버튼 이용해 보겠습니다. D버튼의 형식 지정한 다음에 자 이게 동사죠? 동사니까 V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니까 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보니까 C 키보드를 눌렀습니다. V 형식 지정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해당하는 동사에 가서 동사 선택한 다음에 V 주어 선택한 다음에 S 보어 선택한 다음에 C 누른 다음에 E를 눌러주세요. 이제 E가 여기가 지금 이 형식이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은 dimmed 처리하는 건데요. dimmed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blank out 해놓고 blank out 한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했더니 사라지는 거죠. 너무 막 많은 부분들이 보여서 그 지저분할 때 그냥 고기만 딱 보여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 예를 들어 여기만 보여주고 싶은데 애들한테 그럴 때 쓸 수 있는 명령. 나머지는 예를 들어 blank out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안 보여요. 뭐 크게 뭐 이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뭐 어떨 때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다른 거 다 지워버리고 이것만 보여주고 싶다. 가지고 설명하고 싶다. 집중도를 높이고 싶다. 그럴 때 쓰실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D 버튼이 제일 어렵고 복잡하지만
쓰실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익숙해지지 않으면 무시해라. 이거 다 사용해서 수업하시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 본인이 속도를 높이고 패턴으로 애들을 이끌고 싶고 그런 욕심이 생길 때 나중에 한번 꺼내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게 몇 가지 그 손동작만 익히시면 되는데 그게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되시면 이건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도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